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 학생이 육교 위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렇게 아이는 살해를 당합니다. 이틀 뒤 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도착한 자영과 동욱. 그럼 가방을 안고 뛰어내렸다는 얘긴데. 아니 성적비관 자살이라도요. 시신을 살펴보던 반장은 며칠 전 발생한 육교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이, 종이 놓고. 같은 반 학생이 하나는 피살에 또 하나는 자살이. 둘이 1, 2등하는 경쟁자면서도 아주 잘 어울려 다녔죠. 자영과 동욱은 학교를 찾아보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모범생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둘이 싸웠어요. 주먹질도 오가고 심하게 싸웠죠. 뭐예요 이게? 이게 위에서 나왔다고요? 투신 자살한 아이의 윗속에서 발견된 캡슐. 그 속에는 육교의 살인을 자백하는 글이 적힌 쪽지가 있었고 6월 13일 월요일. 왜요? 뭐라고 써있는데요? 나는 인우를 육교 위에서 죽였다. 아이 거 봐요. 내부에서는 범행 뒤 자살한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자영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런 놈이 그렇게 쉽게 자살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가? 옥상에서 반항한 흔적 없고 떨어질 때 쇼크 산 거라며. 아이 주목받고 싶었던 거겠죠. 자살할 새끼가 유서처럼 남긴 일기 삼키긴 왜 삼켜? 자영은 죽은 언니를 대신해 조카인 준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놔. 어딜 가 어디? 너 또 학원 빼먹으면 너 죽어. 니네 학교 애들 둘이나 사고 난 거 알지? 학원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 자영은 육교 살인과 투신 자살의 범인이 동일인이라 생각하고 살해당한 아이를 조사하는데 송인우한테도 있다. 역시 윗속에서 발견된 캡슐, 그리고 그 속에는 자신이 친구를 자살로 위장해 죽였다고 쓴 쪽지가 발견됩니다. 6월 15일 나는 오늘 강태를 자살로 위장해 죽였다. 일기를 미리 쓴다. 범인은 일기에 자신의 살인 계획을 미리 쓴 거죠. 누가? 이제 그걸 알아내야죠. 가자. 자영은 범인이 동급생 중에 있다고 판단해 필적 감정을 위해 모든 학생의 노트를 수거합니다. 국어나 사회 노트를 갖고 나가. 저 노트 없는데요. 노트가 없어? 여기 친구 거에다 몇 글씨 써봐. 이름. 하지만 같은 필체는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야? 분명히 전교생 노트 싸그리 다 긁어왔잖아요. 학교 반이면 학원 친구인가? 아니 학원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면 어떡해? 범인이 전학생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자영은 전학생들 파일을 조사하던 중 아마 있을 거예요. 선배 잠깐만. 동욱이 한 학생의 파일에서 같은 필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아요. 필체가 같아요. 여진모. 여진모,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자영. 이 학생 누구죠? 노트 확인할 때 못 봤는데. 진모는 얼마 전 뺑소니 사고로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진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긴 채 행방불명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 어머니는 동산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마리아예요. 여진모 알지? 동욱은 같은 반 아이들을 상대로 진모에 대해 알아보는데 잘 몰라요. 너 이 일기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진모랑 친했던 애들은 누구니? 진모 걔 졸라 찌질이었어요. 동욱은 한 아이에게서 진모의 일기를 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진모가 썼다는 일기요. 이 일기 알아? 뭘 그렇게 야래요? 담배 하나만 달라는데. 아유 너
봤어 못 봤어? 같은 시간 자영은 진모의 엄마 서마리아가 있다는 동산병원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고교동창인 윤희를 만나게 됩니다. 윤희야. 그 일기 다 봤어? 아니요. 6월 17일 오늘 일기를 봤어요. 연락 좀 하지. 미안해. 그럴 겨를이 없었어. 오늘 한 애가 죽어요. 하필 오늘 날짜의 일기 속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한 학생이 죽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동산병원? 네, 거기 응급실에서 죽어요. 오늘 결석한 학생 없어요? 오늘 세 번째 피해자가 생겨요. 뭐? 응급실에서 의료사고로 죽어요. 의료사고? 이름은 최혜준이에요. 최혜준. 서마리아의 집을 급습한 자영은 서마리아가 자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뒷부분이 찢겨진 진모의 일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찾았어? 맞아? 뒷장이 뜯겨져 있는데요? 예, 어제 최혜준이 사건 시간 이후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병원에도 친한 동료 하나 없더라고요. 최혜준한테서는 일쪽지가 나왔을 거 아니야? 뇌사 상태 판정이라 부검도 못 하고 있어요. 벌써 3명째야. 그리고 추영사, 김영사는 학생들 쪽을 더 알아봐. 서마리아가 아니라 서윤이에요. 진모의 일장을 통해 진모가 왕따였다는 것을 안 자영과 동욱은 동급생들을 조사하는데 하나같이 자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도 진모 괴롭혔지? 나처럼만 하라 그래요. 아, 걔요? 정말 고대로서 개새끼. 그나마 저 때문에 학교 다닌 거라고요. 예? 아, 전 걔 건드린 적 없어요. 너 왜 여지문 모른댔어? 몰라요. 같은 반이었다고 다 친하는 법 있어요? 이 일기 본 적 있어? 아니요. 누가 그 아이 괴롭혔는지 알고 있잖아. 다요 다! 모두 다 그랬어. 자영은 일기의 피랍 자국을 이용해 다음 살해 대상을 알아내게 되고 누가 나는데요? 아, 씨발 왜 나예요? 나 그 새끼 건들지도 않았구만. 씨발. 카무 심부름 시키고 숙제 시켰다던데. 아니 누가 그래요? 조금 몇 번 돈 빌린 게 다구만. 삥깐 게 아니고 나 차강태 송윤우 이런 새끼들을 배웠나? 나 좆도 아니에요 진짜. 진짜 나쁜 새끼들 개들이에요. 씨발 나처럼 대놓고 하면 말도 안 해. 다음 범행을 준비하는 윤희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운동화를 훔쳤어요? 네? 그것도 내 결례나요? 사라진 남편과 그의 엄청난 빚으로 힘들어하던 그녀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그저 사춘기의 반항으로 생각했고 자신을 힘들게만 하는 아이가 미웠습니다. 미칠 것 같아. 엄마, 난 말이야. 관둬! 부탁 하나만 할게. 엄마, 숨 좀 쉬게. 너 어디 좀 가라. 잠시라도 좋으니까 어디 좀 가 있어. 어? 타켓이 된 학생을 지키던 자영에게 퀵 하나가 배달되는데 그것은 진모의 원본 일기장이었고 거기에는 다른 학생이 타켓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모가 쓴 일기장이야. 이게 규철일 거예요. 지난달에 일산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잠은 잘 자니? 순서대로예요. 와, 씨발.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난 그때 그 짓 안 했거든요. 이 카페 다음날 타켓으로 지목되었던 학생이 동욱에게 한 인터넷 카페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진모에게 왔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고
그 내용은 차마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동영상에 나온 가해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아, 12시 다 돼가요.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동영상을 다시 보던 동욱은 동영상을 찍었던 학생을 발견하게 되는데 봤어요? 거울이요, 거울. 나야. 내가 지금 동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대해서 다시 보내줘. 그 아이는 모든 영상을 찍고 카페를 만든 아이였습니다. 강철호,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사진, 동영상 모두 그 아이가 한 짓이에요. 또다시 발생한 5번째 희생자. 그 아이 윗속에서 나온 캡슐에는 마지막 타겟은 방관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보호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진모가 말하는 방관자가 얘네들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빤히 보이는 방관자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럼 누굴까요? 그걸 나한테 묻니? 다음날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된 경고. 정말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진모의 모든 일을 알고도 모른 채 한 방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나 준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했어. 준하 얘기 들어준 적이 없다고. 언니 무덤 앞에서 좋은 엄마 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아씨, 또 비오네. 자영은 비가 내리자 무언가를 기억해내게 되는데 자신이 진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낯설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받아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준하네 집이죠? 앞으로 나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저 진모라고 해요. 진모와 친했던 준하는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왕따가 된 진모를 일부러 피했고 그렇게 진모가 당하는 모습을 외면하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준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윤희의 위치를 알게 된 자영. 걱정 마. 너한테는 잘못이 없어. 준하야, 네가 도와줘야 돼. 이 소리 지하철 소리요. 윤희를 만난 자영은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지만 자영은 방관자는 죽어야 한다며 준하를 죽이려 하고 이때 발사되는 자영의 권총. 방관했어.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 일기점을 완성해야지. 그렇게 윤희는 자영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고 자영은 준하를 구하게 됩니다. 장준아! 모든 사건이 끝나고 준하와 이야기하던 자영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말이야, 너 나중에 경찰대학 갈 생각 없냐? 그런 상황에서 전화도 다 걸고 말이야. 아줌마가 걸었어. 윤희의 윗속에서 나온 마지막 캡슐에는 마지막 타겟인 방관자는 엄마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일부러 준하를 납치해 자영에게 자신을 죽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너 어디 좀 가라. 어디 좀 가 있어. 어? 자신의 아픔 때문에 단 한 번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은 엄마. 너네 이게 뭐야? 왜 낳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아픔만 이야기했던 엄마, 그 엄마가 방관자였던 겁니다. 진모가 죽은 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윤희는 카페를 보게 되고 아들이 혼자 참고 견뎌야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며 오열하는 윤희를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Thank you.